아, 아. 오늘은 괴물답사기 세 번째 시간 고구려 백제 신라에 있는 대표적인 괴물 문화재를 한번 감상 수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대표적인 괴물 문화재를 중심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에 있던 근데 이게 이제 한국 유명 문화재들 속에 있는 괴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미술 시간 감상 시간 이후에 앞으로 이제 그 종종 살면서 이런 문화재들을 관심 있게 보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저거 나 중학교 때 봤던 건데. 나 중학교 때 봤던 건데. 저 문화재 속에 있었던 거였구나 하고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 이후에 조금씩 알아가면은 뭐 아는 척 할 수 있겠죠. 어디 가가지고 꼭 무슨 뭐 그리고 새로운 거에 적용시킬 수도 있겠고. 그래서 괴물답사기 세 번째 시간. 이거 뭘까? 어떤 용도로 만든 문화재일까? 뭐 되게 비엔나 소세지 같고 돼지같이 생겼네. 어떻게 보면은 지난 시간까지 봤던 용과 사자류가 아니라 이제 괴물다운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죠. 이건 백제 무령왕릉, 백제 무령왕릉 많이 들어봤죠. 백제 무령왕릉을 지키던 무덤 수호신, 무덤 괴물 진묘수라고 해요. 진묘수. 이 무령왕릉은 백제 왕의 무덤인데 이게 입구에 입구 널길이라고 하는데 입구 널길을 지키고 있던 괴물이에요. 이 1971년 송산리 고본군 배수공사 중에서 이 무령왕릉이 우연히 발견됐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몇 달이 걸렸어도 그 아이고 이거 선생님 표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몇 달이 걸렸어도 그 나무 뿌리들을 가위로 하나하나 잘라 장신구들을 드러내야 했어. 그땐 고고학 발굴의 ABC가 미처 생각이 나지 않았던 거야 라고 이 발굴 단장이었던 김원령 교수님이 회고록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발굴을 맨 처음에 조사할 때 좀 실수가 많았다라는 거죠. 실수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처음 이런 걸 발굴하다 보니까 1971년도에 그래서 맨 처음에 입구를 개봉하는 김원령 발굴 단장님과 그 팀원들이 1971년도 사진인데 이 졸속으로 그러니까 1970년에는 우리가 발굴에 대한 경험이 없었어요. 이 경험이 문화재 발굴에 대한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졸속으로 이 문화재들을 이 무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재들을 자루에 그냥 쓸어 담기 바빴대요. 무슨 문화재 이 안에 있던 여러 가지 문화재들을 이런 이런 방이 있는 무덤 구조를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하는데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겼냐면은 굴식 돌방 무덤이 뭐냐 이제 대충 그냥 그려볼게요. 대충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은 땅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대충 여기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이글루처럼 이런 식으로 언덕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내부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입구가 아주 좁고 그리고 이렇게 안 먹냐 피라비 구식 돌방 무덤이 뭐냐면은 입구에 있고 이렇게 안 맞아 필이 뭐 대충 이렇게 그려볼게요. 대충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왜 안 먹지? 사람이 한 이 정도
사람 키가 한 175 정도, 키가 이 정도 되면은 입구는 여길 입구는 한 아, 왜 이렇게 느려? 사람이 한 이 정도 되면은 사람 크기가 한 이 정도 되면은 입구는 좁고 여기 널길이 있고 여기 피장자가 있고 무덤의 주인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걸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해요. 이거 오랜만에 설치했더니 피랍이 잘 안 먹네. 어쨌든 그러니까 어씨고 왜 이래? 요 입구가 좁아가지고 이렇게 입구가 좁아서 이렇게 기어서 들어가서 이 안쪽으로 아이고, 무덤의 안쪽 이 방은 어느 정도 허리를 딱 피면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한 170 정도? 선생님은 키가 좀 크지만 188이지만 뭐 보통 일반적으로 170대잖아요. 선생님은 좀 키가 큰 거고. 그래서 170대 정도의 사람이 이렇게 기어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허리를 피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입구는 좁고 그리고 이 방은 어느 정도 넓다. 크기가. 뭐 어쨌든 그게 굴식 돌방 무덤이구나.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입구에 봉인을 해제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방 안에 죽은 왕의 예술품들이 부장품으로 보관되어 있었는데, 근데 일제 치하 때 무령 왕릉을 제외하고 모든 백제 왕들이 오쿠라 다케노스키 그리고 가루베 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모두 도구를 당했어요. 아쉽게도 이 무령 왕릉을 제외한 모든 백제의 그 왕릉들이 근데 졸속으로 그나마 하나 이거 있던 왕릉인데 졸속으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발굴했다라는 게 우리 미술사학계에 많은 아쉬움을 남는 그 왕릉이라고 해요. 무령 왕릉이. 왜냐면 일본에 의해 일제 치하 때 그나마 다 독을 당하고서 딱 하나 남은 유일한 백제 왕릉이었는데 허술하게 너무 발굴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1997년도부터 영구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이 내부를 들어갈 수 없게 되었어요. 왜냐면은 발굴할 때 너무 졸속으로 발굴하는 바람에 참 아쉬운 왕릉이 무령 왕릉이죠. 이 내부의 곰팡이와 균열이 너무 심해져서 폐쇄가 됐어요. 1997년도에. 이건 그 당시 그 무령 왕릉의 내부에 있던 묘지석이에요. 묘지석. 여기는 그 무덤 주인이 누구고 무령왕이고 무령왕이 땅의 신에게 이 장소를 구입하였다. 뭐 그런 내용이 적혀 있대요. 그 묘지석 앞에 요 지성묘 앞에 무덤에 수어신 괴물 진묘수가 떡하니 자리하고 있었고 그래서 무덤을 딱 열었을 때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무덤을 딱 열었을 때 개봉한 순간 깜짝 놀랐던 거죠. 그걸 일러스트로 표현해낸 거예요. 뭐 앞뒤 양옆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건 프린트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줄 거니까 한번 관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루베 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루베 지온이라는 일본인인데 공주 고등학교 교사로 1927년, 1920년대 27년인가 그때 부임해가지고 연구 목적이랍시고 우리 백제 유물들을 모두 쓸어 담아서 일본으로 돌아간 그런 악질이죠. 이 왕릉은 그리고 여기까지는 백제의 무령 왕릉에 대해서 봤고 무덤의 구조가 아까 백제와 다르게 이건 신라의 무덤인데 신라의 왕릉인데 신라 경주의 중심에 있는 황남대총이라는 신라 왕의 무덤이에요.
백제 왕릉과 구조가 좀 다르게 생겼죠. 이건 방이 없어요. 일단 방이 없고 북쪽과 남쪽에 두 개의 무덤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 왕의 무덤이고 하나는 왕비의 무덤이에요. 고구려나 백제 같은 경우는 왕릉 같은 경우는 입구와 방이 있는 아까 봤던 이 돌방 무덤인데 신라의 왕릉은 이런 식으로 입구와 방이 없고 대신 거대한 산처럼 크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제 치하 때 일본인들이 도구를 할 생각을 못 했던 거죠. 도구를 할 수 없었던 거고. 일본 도굴꾼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언덕인 줄 알았고 그냥 산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 안에 유물들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무려 7만여 점의 엄청나게 많은 신라의 문화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1971년도에 이 발굴의 대실패를 실패했던 그 무령왕릉 발굴의 대실패를 경험 삼아서 이 황남대총은 상당히 과학적으로 발굴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유물의 상태가 이 유물이 한 7만여 점의 거의 금밭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금밭 그러니까 7만여 점의 엄청나게 많은 신라의 문화재들이 쏟아져 나왔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그 유물 상태가 다 좋고 국립경주박물관에 보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금관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이 황남대총의 이거 금관과 이 금제 관식이라고 하는데 왕이 착용하였던 금관만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뭐 같아요? 이거 사슴뿔 하늘로 뻗어가는 나무의 형태와 닮았죠. 이 하늘로 뻗어가는 사슴뿔과 나무라는 이 키워드는 과거 이 신라의 상징으로 종종 사용되었던 모티브예요. 근데 이 남분의 무덤에서 이 금관이 출토됐고 이 북분의 무덤에서는 은관이 출토되었는데 신기하게도 왕비의 관이 금관이었고 왕의 관이 은관이 출토됐대요. 그러니까 농경시대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금관이니까 왕의 무덤이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왕비의 무덤에서 금관이 출토되었고 왕의 무덤에서는 은관이 출토되었다고 해요. 황남대총에서.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농경시대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이런 그런 신성한 임무는 왕이 아니라 왕비가 맡았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그 시기적으로 여왕의 집권이 더 강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애초부터 한반도의 사회는 남녀 차별의 문화가 존재하지 않았었구나.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뭘까? 이것도 신라의 문화재인데 이건 뭘까? 이거 어떤 용도로 사용된 유물일까? 딱 봤을 때 말인데 하얀 말. 어디서 발견된 유물일까? 요거는. 이게 뭐냐면은 프린트 요건 나중에 한꺼번에 할게요. 다 설명 끝나고. 중간에 계속 프린트물 바뀌니까 선생님이 정신없어서 설명하는데 그래서 감상 수업 끝나고 프린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게 대체 뭐냐면은 말달의 장식이라고 해요. 말달의 장식. 피랍 좀 먹을래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말달의 장식이 뭐냐면은 말이 대충 그럴게요. 이 뭐라고 뭐 말이 그냥 있으면은 말이 달리는 말 따가닥 말이 이렇게 달려 나가겠죠. 이렇게 말이 이렇게 있으면은 꼬랑지가 이렇게 있고 대충 뭐잘 그릴 필요 없잖아. 말이 대충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이 이렇게 타고 있겠죠. 막 이렇게 열심히 말이 달리다 보면은 흙이 막 여기서 막 튀겠지. 말 같아요? 말과 사람 같나요? 이렇게 원래 잘 그리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왜 그러지? 손이 안 풀렸네. 사람이 뭐 잘 그릴 건 없지만 이 말다리 장식이 뭐냐면은 이 말 여기 막 흙이 막 튄단 말이죠. 흙이 막 튀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이 부분에 이 부분에 흙 튀지 말라고 이 부분에 아이고 요 장식이 있었던 거예요. 뭔지 알겠죠? 이게 말달의 장식이었구나. 용도가 흙이 막 여기 막 튀잖아. 여기 막 흙이 막 세차 한번 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말이 깨끗해지잖아. 말이 워낙 비쌌고 그 당시에 지금도 자동차 값이 뭐 비싸지만 그래서 말 보호를 위해서 말과 이 흙튀 말 배 닦으려면 엄청 힘들죠. 그러니까 세차하기 편하게 이렇게 여기다가 장식을 말달의 장식이었구나. 말이 뛸 때 흙튑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장착했던 장식이었구나. 그러니까 말이 한 마리가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흙튑을 방지하기 위해서 커버로 한번 씌워놓은 거, 커버로 자동차 커버처럼 커버를 씌워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걸 천마총에서 발굴된 이 천마총에서 발굴된 천마도라고 해요. 천마도라는 이름이 붙였어요. 자세히 보면 여기 이쪽에 뭐야 초생달 무늬가 이렇게 있네. 살며시 초생달 무늬가 있네. 엉덩이도 있고 목에도 있고 가슴에도 있고 배에도 있고. 그래서 이 독특한 점이죠. 이 라인 일러스트로 그대로 따보면은 이런 형상이 나오는데 말의 목과 가슴 엉덩이 부분에 초승달 무늬를 하고 있다는 점이 이게 이제 서양의 유니콘 그리고 중국의 천마와 다른 신라만의 독특한 부분이에요. 백제는 보드름달이요 신라는 초승달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삼국유사에. 이런 식으로 일러스트화 한번 해본 거고. 근데 이런 식으로 그리라는 거 아니에요. 좀 단순한 이건 선생님 작품 활동 하려고 그냥 그린 거니까 이런 식으로 뭐 이 정도 퀄리티를 원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도 오랜 시간 작업해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 이건 뭘까? 가만 보니까 새 같은데 다리가 3개 있네. 이거 어디서 발견되었고 어떤 목적으로 디자인된 걸까? 이건 고구려 상징의 삼조고라는 거예요. 고구려의 상징이에요. 삼조고. 다리가 3개 달린 까마귀. 태양의 상징이죠. 이거 용도는 뭘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대체 어떤 용도로 사용했을까? 여기 삼조고가 여기 박혀있구나. 아, 이 부분을 확대하면 이렇게 됐구나. 근데 이거 어떤 용도로 사용했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장품인데 주근이에 머리를 받치는 베개 장식이에요. 여기 베개가 있었던 거죠. 이 안쪽에. 이름은 햇두름 무늬 금동 장식이라고 해요. 햇두름 무늬 금동 장식. 이거 이따가 다 적어줄 테니까 일단 듣기만 들으세요. 뭐 시간 관계상 선생님도 시간 관계상 일단 설명만 다 하고 이따가 다 프린트 답안을 다 적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 삼조고는 고구려 문화재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괴물이에요. 태양을 상징하는 새라고 하죠. 동글동글동글동글 태양을 상징하는 새라고 해요. 원래는 이게 중국 고대 도교의 신수였는데 다양한 그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장식으로 이 태양과 함께 종종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구려에서 중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디자인 자체가 고구려화 되었어요. 그래서 고구려에서 삼조고의 디자인이 완성되었다고 해요. 고구려의 상징 삼조고구나. 이건 이 고구려 삼조고로 모티브로 일러스트 한번 해본 거고. 이 까마귀가 길조가 아니라 오늘날은 흉조죠. 흉조. 길조는 까치가 됐고 지금 현재는. 근데 원래 이 까마귀는 신성시 과거 이 삼조고로 신성지되었던 길조 까마귀가 흉조가 된 원인이 있어요. 차사 본풀이라는 이야기 때문에 그런데
차사 본풀이라는 이야기에서 까마귀가 멍청한 행동을 해가지고 까마귀가 길조가 아니라 흉조가 되었대요. 차사 본풀이가 뭐냐면은 이 겨드랑이에 적폐지를 끼고 있네. 이게 뭐냐면은 이 까마귀가 원래 염라대왕과 그 저승사자를 연결해주는 심부름꾼으로 등장해요. 그 이야기 속에서. 인간의 이 적폐지에 인간이 수명이 적힌 적폐지를 염라대왕한테 받아가지고 저승사자에게 전달을 하는 역할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 까마귀가 중간에 먹을 것을 탐하다가 이 적폐지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까마귀가 할 수 없이 제멋대로 막 사람들의 수명을 불러댔대요. 그래서 아이 갈 때 어른 가십시오 까옥, 어른 갈 때 아이 가십시오 까옥, 부모 갈 때 자식 가십시오 까옥, 뒤죽박죽 막 제멋대로 수명을 불렀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길조가 아니라 흉조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수명이 뒤죽박죽 되었고, 그래서 기억을 깜빡깜빡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야, 너 까마귀 고기 먹었냐? 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 해요. 오늘은 이게 다예요. 오늘은 이게 다고. 시간이 많이 남는데 지금. 그래서 백제 무령왕릉에 있던 진묘수구나. 근데 백제 무령왕릉은 많이 좀 많이 발굴 과정에서 실패가 많았구나. 맨 처음 해보는 과정이었으니까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날은 1997년에 이게 폐쇄가 됐는데, 이 가로베 지온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아직도 이 사람이 죽었는데 아직도 환수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갖고 간 백제 많은 유물들이 신라의 무덤이고, 황남대총에서 발굴된 금관이었는데, 특이한 건 왕의 무덤에서 은관이 나왔고 왕비의 무덤에서 금관이 나왔구나. 황남대총 옆에 있는 천마총에 있는 말다리 장식, 천마도죠. 천마도. 여기가 천마총이에요. 요 바로 옆에 있어요. 황남대총 옆에. 이건 일러스트화 한번 해본 거고. 이건 고구려의 상징인 삼조고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어려울 건 없죠. 그러니까 어려울 건 없으니까. 그래서 프린트를 보시면은, 안녕, 나는 어디? 무령왕릉을 지키고 있던 진묘수라고 해. 1971년 송산리 고분군. 그러니까 여기가 송산리 고분군이에요. 아까 봤던 감상 자료집에 있던 이 동네가 송산리 고분군이라고 해요. 1번 답은 나는 무령왕릉을 지키고 있던 진묘수라고 해. (1971년) 송산리 고분군의 배수공사에서 발견되었어. 모두 4,600점에 이르는 다양한 유물들이 발견되었지. 하지만 최악의 졸속 발굴로 어떤 유물이 어느 위치에서 발굴되었는지 정확한 구조를 몰라. 이게 참 아쉬운 점이죠. 그냥 쓸어 담기 바빴으니까, 그 당시에 유물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었을 때니까. 그래서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고고학계는 큰 반성을 해왔구나. 그 이후에 조금씩 발전하게 되었구나. 나의 이름은 누구? 가루베 지온이다. 2번 답은 가루베 지온. 나는 백제 고분군을 대부분 약탈해간 일본인이다. 아재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수업 오프라인 수업이 아니니까 온라인이니까 이상하게 볼 거 아니야.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보면. 3번 답은 황남대총 남분에서 출토된 황남대총 금관이라고 해.
금관이구나. 이 밑에 있는 황남대청 금자의 장식, 그리고 이건 황남대청 금관이구나. 이 금관이 많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고대 금관이 한 60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신라의 금관이 60% 이상이 된대. 그러니까 얼마나 신라가 금을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슴 신앙과 요거 일러스트는 사슴 신앙과 이렇게 그 모티브를 융합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봤어요. 특이점은 북분 왕의 무덤에서는 은관이 출토되었고 남분 왕비의 무덤에서 금관이 출토됐구나. 이전까지만 해도 이게 금관이 당연히 왕이 쓰고 왕비가 은관을 쓴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출토되면서 신라의 고분들을 처음부터 다시 재해석하는 계기가 되었대요. 4번 답은 안녕 나는 뭐 천마총에서 발굴된 황남대청 옆에 있는 발굴된 천마도라고 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목, 가슴, 배, 엉덩이 부분에 초승달 문인데 초승달은 신라의 상징이야. 이건 삼국사기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시고 재밌는 내용이라서 한번 뽑아서 넣어봤어요. 5번째 삼조고. 안녕 나는 어디? 북한에 있어요. 이거 북한의 국보예요. 고구려니까 북쪽에 북한의 평양 쪽에 있는 그래서 국보 고구려 국보 8호로 수장되어 있는 햇두릅무늬 장식 3조고라고 그래요. 이거 이름을 햇두릅무늬. 그러니까 얘네 북한 애들은 순수 한글을 사용하죠. 네이밍 문화재에 대한 이름을 지을 때 햇두릅무늬 장식 3조고. 햇두릅무늬 금동 장식 3조고. 햇두릅무늬 금동 장식 3조고. 북한의 국보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한번 그 예전에 한번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특별전을 했을 때 어떤 기자가 찍은 사진인데 그래서 평양 진파리 7호분 묘실 내부에서 발견되었는데 진파리라는 건 평양 그 동네 그러니까 읍면리 할 때 그 리 평양에 있는 진파리에 있는 7호분 묘실에서 발견되었어요. 주근이의 머리를 받치는 베개 옆 장식으로 사용되었던 고구려 장식의 고구려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뭐 오늘은 요게 다예요. 요게 다고 몇 분 했지? 너무 금방 끝났나? 벌써 27분이 됐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조선시대에 있는 다양한 우리나라 문화재 속에 있는 흥미로운 상상 속 동물을 중심으로 역사 미술사 곁들여가지고 감상 수업을 다시 할게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